내 남편을 이렇게 보내다니. 내가 그의 아내다. 낯선 여인 정희가 장례식장에서 울부짖으며 30년간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요? 영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젊은 시절 동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에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2층 집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박동수는 70대 초반에 은퇴한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68세의 아내 김영숙이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동수가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부부는 45년을 함께 산 금슬 좋은 노부부였습니다. 동수는 젊은 시절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고, 영숙은 전업주부로서 집안을 살뜰히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정훈애가 온다고 했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 손주들 보는 게 제일 즐거워. 동수와 영숙에게는 아들 박정우와 딸 박미선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45살의 직장인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미선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오는 걸 좋아해서 다행이야. 영숙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젊은 부모들은 바빠서 아이들을 친조부모한테 잘 안 보내는데 우리는 복이 있어. 아침 식사를 마친 동수는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동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산책을 했습니다. 다녀올게, 영숙아. 조심히 다녀와요. 동수가 나간 후 영숙은 혼자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남편이 가끔 외출할 때면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영숙은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동수가 돌아왔습니다. 산책 어떠셨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공기도 맑고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 그래요? 점심 준비할게요. 하지만 영숙은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밝음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아들 정우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초등학생인 손자 지훈이와 손녀 지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동수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며느리 수연이 인사했습니다. 그럼 건강해. 매일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가족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동수는 손주들과 놀아주며 즐거워했고, 영숙은 며느리와 살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있으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별거 있나? 그냥 평범하게 살지. 하지만 영숙은 남편의 대답이 평소와 조금 달랐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부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네.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족들이 자주 와주니까 좋아요.
영수가 나 내일 친구들이랑 만나러 서울에 갈 건데. 누구요? 공무원 시절 동료들.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서울에 나가는 일이 요즘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언제 돌아와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가끔씩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은 남편의 잠꼬대를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울로 떠났습니다. 다녀올게, 영숙아. 조심히 다녀와요. 동수가 떠난 후 영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묘한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전원 생활이었지만 집 안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서재를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서류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영숙이 급히 달려가 동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저으며 동수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고령이시라 갑작스럽게 오신 것 같네요. 영숙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먼저 가버려? 곧바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서울에 있던 아들 정호가 급히 내려왔고 부산에 있던 딸 미선도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정호가 아버지의 시신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수는 평소 인덕이 좋았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공무원 시절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수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정적이고 성실한 분이셨지. 사람들은 동수를 그리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영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수가 평소 아끼던 시계, 안경, 그리고 수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녀 지혜가 다가와 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혜야,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워. 할아버지도 할머니 걱정하실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과 지혜가 밖을 내다보니 한 중년 여인이 울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막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영숙이 의아해했습니다. 그 여인은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검은 옷을 입고 흰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인이 경비원에게 간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의 허락 없이는. 그때 정호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드님, 이분이 고인과 인연이 있다시면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정호는 그 여인을 처음 보는 얼굴이라
당황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인연이신지.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남편을 이렇게 보내다니. 내가 그의 아내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여인을 바라봤고 영숙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정희입니다. 박동수의 아내예요.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호는 분노하며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을 망치려고요? 망치려는 게 아니야. 나도 그를 사랑했어. 30년 동안. 30년?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동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 봐.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의 동수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니야. 나는 30년간 그의 또 다른 가정이었어.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말이 정말인가? 동수 씨가 그럴 뿐이 아닌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영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정희는 더 많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동수가 보낸 편지들, 함께 다닌 여행 사진들, 그리고 심지어 혼인신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일 수 있어? 정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충격으로 기절할 것 같았고 정우와 미선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나가세요. 미선이 정희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했어. 나도 그의 죽음이 슬퍼. 그때 정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딸도 있어. 딸이 있다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이라고 해요. 32살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그런. 1975년부터였어.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시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동수는 아직 신혼이었을 때야. 영숙은 그 연도를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호를 임신했던 시기와 겹쳤기 때문입니다. 1975년이면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호가 태어나던 해죠. 정희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젊은 여성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희가 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수진은 영정 사진을 보고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버렸나요? 영숙은 수진의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동수의 면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남편의 딸인가? 영숙이 속삭였습니다. 정호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박동수의 딸이고요. 수진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동수의 이름이 아버지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정호는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식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미선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라고요. 조작이 아니에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2개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자랐어요. 2개의 가정? 네, 공식적인 가정과 우리 가정. 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영숙은 남편의 정기적인 외출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을 만난다고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나가던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서울에 간다던 그날들이 아마 우리 집에 오셨던 거겠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동수 씨가 정말 그런 분이었나? 겉으로는 그렇게 가정적으로 보였는데 세상 일은 정말 모르겠네. 영숙은 4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때 수진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영숙 할머니. 할머니라니. 저도 이런 상황이 어색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2 가정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야? 정우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죄스러워 하셨어요. 2 가정 모두에게 온전하지 못하다고. 수지는 가방에서 동수가 써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편지에는 동수의 복잡한 심경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희에게 온전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 엄마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내 남편이, 내 가정이.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친척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형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영숙이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수의 죽음을 애도하던 곳이 갑작스럽게 폭로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희는 영숙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저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랑한 거예요. 30년 동안 내 등 뒤에서. 공식 가족과 비밀 가족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이상 고인을 추모하는 장소가 아니라 갈등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혜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모두들 진정하세요. 지금 여기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조문객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2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년간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남편이 내 가정을 이렇게 2 얼굴로 짓밟았단 말이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영숙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영숙 역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 저도. 말하지 마세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거짓이 되었어요. 정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희와 수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어요. 나가세요.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배신이에요.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친척들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동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동수 씨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중 생활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영숙이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 가십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영숙의 남동생인 김영철이 나섰습니다. 정희 씨, 죄송하지만 지금은 장례식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동수를 보내드려야 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저희도 유가족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 말에 정우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유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이용했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남자를 사랑한 게 이용이에요? 그럼 뭐예요? 정식 부인이 있는 줄 알면서 왜 그런 관계를 계속했어요?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동수가 미혼이라고 했어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영숙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당신을 속였다는 거군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고 수진이도 있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딸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디 있었어요? 저희는 항상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공식 가족을 우선시하셔서. 그 말에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림자라니 웃기는 소리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독차지했으면서. 독차지한 게 아니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 봤어요. 그래도 30년 동안이나. 갈등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두 가족 모두 동수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지혜가 할머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혜야,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내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그때 장례식장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조문객들께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두 가족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런 장례식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배신한 거야. 정우야. 영숙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왜 슬퍼해야 해요? 수진도 울며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할 뿐이에요. 왜 그것도 안 돼요?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고인을 추모해야 할 장소가 원망과 분노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례식장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 간의 갈등은 이제 상속 문제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건가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수를 정당하게 보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정당하게.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정당하다고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두 가정을 가진 것도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영숙이 갑자기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모두 그만해.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내 남편이 내 가정을 이렇게 두 얼굴로 짓밟았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서로 싸운다고 뭐가 달라져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이 다 거짓이었다니.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30년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서. 두 여인의 슬픔이 장례식장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술에 취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몰래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야. 정우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우야, 정신 차려. 미선이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배신자의 장례식이 뭔 의미가 있어. 이런 장례 필요 없어. 정우는 영정 사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속였어요? 왜? 영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살아가야 해? 영숙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지혜가 급히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119를 불러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영숙을 응급실로 옮겼고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정호는 술이 깨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오빠, 정신 차려요. 지금은 엄마가 중요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희와 수진도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왜 당신들이 여기 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가 걱정돼서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저희도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다행히 영숙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영숙은 정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영숙 씨, 저희도 이런 상황이 원망스러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네, 저도 30년 동안 정식 부인이 되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동수는 끝까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영숙은 정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힘들었던 거군요. 네, 저도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진이 영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영숙 할머니. 저희가 원한 건 아버지의 사랑뿐이었어요. 사랑이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우와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정희가 일어서려 했지만 영숙이 말렸습니다. 잠깐 앉아 있어요. 영숙은 정희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만큼 아팠겠네요. 네. 30년을 그림자로 살았다니. 영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의 희생양이었던 것 같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동수의 우유부단함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거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원망했던 두 가족이 처음으로 같은 아픔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먼저였잖아요. 먼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수진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숨어야 했어요. 미선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수만이 알 수 있는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태어나면서 장례식은 다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어제 일을 알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동수의 오랜 친구였던 변호사 김철민이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미안하다. 어제 일을 들었어. 김 변호사님. 정호가 인사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온 건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때문이야. 유언장요? 김철민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나에게 맡기면서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 앞에서 읽어달라고 했어. 영숙과 정희, 그리고 두 가족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지금 읽어주시겠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지. 김철민은 유언장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동수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두 가정을 모두 사랑했지만 결국 두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내게는 온전한 남편이 되지 못했다. 45년 동안 너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짓이었다. 정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너에게도 미안하다. 30년 동안 기다리게 했지만 끝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다. 유언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호야, 미선아, 아빠가 너희에게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다. 정호와 미선은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너는 분명히 내 딸이고 사랑하는 아이였다. 수진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이 읽어졌습니다. 내 욕심과 비겁함이 가장 큰 죄였다. 두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할 용기도 없이 모든 것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 김철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가정 모두 나의 피와 살이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부디 화해하길 바란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유언장이 끝나자 장례식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구나.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동수의 우유부단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 두 여인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원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도 많이 아팠겠어요. 영숙 씨도요. 저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정호는 여전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호야, 영숙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아버지 말이 맞아. 미선도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아버지를 숨겨야 했으니. 네. 평생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철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도 있어.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동수는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두 가정에 똑같이 주라고 했어. 반으로요? 정호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어. 돈으로는 내 죄를 갚을 수 없지만 적어도 공평하게 대우하고 싶다고. 영숙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어머니. 정호가 놀랐습니다. 내 아버지 뜻이니까 따르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영숙 씨. 그때 지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정희 할머니, 수진 이모. 이제 우리도 가족인가요? 어린 지혜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 지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상하지만 우리도 가족이구나. 정희도 감격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45년과 3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정리될 수는 없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이후에도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수의 마지막 바람에도 불구하고 깊이 박힌 상처와 배신감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발인을 앞둔 마지막 밤, 두 가족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관 앞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동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별해야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때 정우가 술을 마시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를 참지 못해 계속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그만 마셔. 미선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그만? 내가 왜 그만 마셔야 해? 정우가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지 마. 아버지?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아버지 말이야? 정우는 정희와 수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우리 가족을 망쳤어. 당신들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정우야, 그만해. 영숙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해요? 45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빼앗은 게 아니라 사랑한 거예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지 마요. 이건 배신이에요. 두 가족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또다시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가 두 가족 사이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싸워요? 20살의 지혜는 어른들의 갈등을 보며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라도 그 상처를 멈춰야 해요. 지혜야. 영숙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정희 할머니도 모두 피해자잖아요. 서로 미워한다고 할아버지가 돌아와요? 지혜의 눈물 섞인 호소에 어른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에요.
수진도 지혜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지혜가 맞아요. 우리가 계속 싸운다고 뭐가 달라져요?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오빠, 가족이 무너진 게 아니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가족이 늘어난 거야. 미선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늘어났다고? 할아버지의 잘못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됐어. 영숙이 미선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아, 엄마,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진 씨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예요. 수진이 미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언니. 언니라니. 미선이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평생 숨어야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때 영숙이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 씨. 네. 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악연을 끝내요.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미워할 대상은 그 사람의 이기심이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두 여인이 화해하는 모습을 본 정호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정호가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수진 씨, 아니, 수진아. 네. 앞으로는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 수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장례식장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화해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5년과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자.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서두르지 않겠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마지막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동수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날이 되었습니다. 밤새 함께 고인을 지킨 두 가족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미움보다는 슬픔이,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은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어제의 갈등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조용히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연구차가 준비되고 출관 시간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연구차를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유족이니까. 정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유족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숙이 나섰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 모두 함께. 어머니. 정호가 놀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원했던 게 화해잖아. 같이 가자. 정희도 감격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연구차를 따라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두 가족은 같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했겠지. 그래서 더 고민했던 것 같아. 고민이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원래 우유부단했어. 뭐든 결정하는 걸 어려워했지. 저희 앞에서도 그러셨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미안하다고만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떠나지는 않았군요. 정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나란히 서서 동수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선도 울었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진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영숙과 정희는 나란히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네.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수야, 고생 많았어. 정희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모실 때도 두 가족은 함께 했습니다. 누구 것이라고 나누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멀리 가지 않겠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가끔 인사드리러 올게요. 좋아요. 우리도 가끔 안부 물어볼게요. 납골당에서 동수의 유고를 모시고 두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45년의 공식 가족과 30년의 비밀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바람이 불며 하얀 국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동수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보고 계실 거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화해했으니까 편하게 가셨을 거야. 의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정호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미워하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마워요, 정호 씨.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서로 용서해야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미워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45년과 30년의 사랑과 상처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두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그래, 이상한 가족이지만 가족이야.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숨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가족이라고 말할게요. 그래야지. 미선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모든 가족이 함께 걸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의 욕심이 남긴 상처였지만 영숙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만이 남은 자들을 살린다는 걸 배웠네요. 정희가 마저 말했습니다. 동수의 장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화해로 마무리된 특별한 장례였습니다.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을 하늘 아래 이상하지만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